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알 수 있는 모양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전개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들을 우리가 상수 문자로 취환하게 되면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거꾸로 1번을 다시 우리가 이차함수에서 꼭지점을 구하는 과정처럼 완전 조급식으로 변형하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방정식의 꼴이 다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만에 하나 이 부분이 만약에 0보다 만약에 크다면 상관이 없지만 0보다 작게 된다면 원의 방정식이 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R의 제곱 아닙니까? 그러니까 R의 제곱으로서 이게 양수값을 가져야 이게 원의 방정식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중심의 좌표는 항상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항상 이런 꼴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다 원의 방정식이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직접 이렇게 모양을 바꿔봐야 되겠죠. 그죠? 물론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완전 조급식으로 이제 바꾸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원과 관련된 이 도형과 관련된 문제는 그림을 그려서 상황을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도 알아야 되고 반지름의 길이도 알아야 우리가 그걸 그려서 좌표 평면에 나타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자, 이 내용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130쪽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이 나타낸 도형을 말하시오. 자, 일단은 요 모양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꼴이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일 거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완전 조급식으로 변형을 해서 과연 원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가 구해지는가를 꼭 따져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완전 조급식으로 변형하기 위해서 이렇게 x끼리 y끼리 묶어서 이렇게 정리해 나갔죠. 그죠? 이렇게 이제 변형을 꼭 해주시고 그러면은 이게 0이 되는 값, 이게 0이 되는 값이 중심의 x좌표, y좌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쪽은 항상 r제곱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곱수가 아니더라도 항상 r제곱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r은 바로 2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반지름의 길이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만 놓고 나서는 이게 반드시 원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반드시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x의 완전 제곱식 더하기 y의 완전 제곱식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서 반드시 이쪽에 양수가 나와야 이게 원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여기가 만약에 완전 조급식 바꿨는데 여기가 개수가 1이 아니에요. 2예요. 이런 거는 원의 방정식이 될 수가 없겠죠. 그죠? 반드시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같아야 됩니다. 같아야 됩니다. 개수가. 아시겠죠? 이게 만약에 1이 아닌 2가 됐다가 이게 원의 방정식이 될 수가 없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3번은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이렇게 묶어서 완전 조급식으로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x-1의 제곱이 만들어지겠죠? 또 이렇게 y끼리 묶어서 완전 조급식으로 만든다면 y 더하기 4의 제곱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전개했을 때 1의 제곱 없던 거니까 빼주고 4의 제곱 없던 거니까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6 있잖아요. 마이너스 8과 더해서 이쪽 우변으로 이항을 시켜야 됩니다. 뭐가 될까요? 그쵸? 넘기면 2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원이 어떤 도형이다? 항상 도형을 얘기할 땐 그 도형의 어떤 특징을 얘기할 수 있는, 대변할 수 있는 그 요소를 꼭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반드시 중심을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뭘까요? 중심이 얘가 0이 되는 값, 얘가 0이 되는 값 생각한다면 얘가 0이 되는 x값,
그게 x 좌표가 되고요. 중심의 x 좌표. 얘가 0이 되는 값. 그게 중심의 y 좌표가 됩니다. 중심이 1, 마이너스 4이고, 그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그죠?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이다 라고 여러분이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항상 R제곱 아닙니까? 그러니까 R제곱이 25니까 R은 5예요. 반지름 길이가 5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것도 해봅시다. 자, 먼저 체크.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은지 체크를 했죠. 자, 그럼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어서 여러분들이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을 해줘야 됩니다. 자, 먼저 2로 묶어서 생각하면요. 2 가로하고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로 묶어주면 가로하고 2 곱하기 Y제곱 플러스 2Y 이렇게 이제 변형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2 곱하기 한 다음에 요거는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은 뭐가 될까요? X 마이너스 4분의 3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건 2 곱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바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전개할 때 상수항은 우리가 빼줘야 되거든요. 그 이거는 제곱하면 16분의 9 아닙니까? 빼되 2랑 곱해서 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6분의 9인데요. 2는 곱하면 8분의 9 아닙니까? 마이너스 8분의 9가 되겠죠. 이거는 1의 제곱이죠. 그럼 그 1의 제곱을 빼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2를 곱해서 나가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더해서 이제 우변으로 이항시키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는 8분의 8이 되죠? 8분의 16이 됩니다. 8분의 16.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8분의 2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위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옆으로 이동해서요. 그래서 2 곱하기 x 마이너스 4분의 3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얼마다? 8분의 25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양변을 2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요 이제 2를 나눠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따라서 원의 방정식이 드디어 이제 나왔습니다. x 마이너스 4분의 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뭐가 되는 걸까요? 자, 2로 나누니까 16분의 25가 되고요. 이게 뭐예요? 항상 R제곱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원은 이 방정식이 나타낸 도형은요. 항상 중심이 뭐다? 자, 얘가 0이 되는 값 4분의 3. 얘가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1. 자, X좌표가 4분의 3, Y좌표가 마이너스 1인 원인데 반지름 길이가 얼마다? 그걸 우리가 R이라고 할게요. R은 바로 4분의 5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을 쓰실 때 여러분들이 중심이 4분의 3,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4분의 5다.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원이다. 라고 꼭 얘기를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원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 그 다음 4번 문제를 우리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이 나타낸 도형이 원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형태라고 해서 다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건 아니다. 일단은 우리가 식을 한번 변형해 봅시다.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묶어서 x-2분의 3의 제곱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묶으면은 y 플러스 1의 제곱을 만들 수 있는데 이 2분의 3의 제곱은 원래 없던 거니까 빼주고요. 1의 제곱도 여기서 없던 거니까 빼줍니다. 그래서 다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얘네 둘이 더한다면 마이너스 4분의 13이 됩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넘어가면 뭐가 될까요? 4분의 13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 있던 k가 마저 우변으로 이항이 되면 마이너스 k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원의 방정식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려면 항상 이 부분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렇죠? 0보다 커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얘가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 아닙니까? 0이 되거나 음수가 나올 수는 없겠죠. 이게 반지름의 길이가 되려면.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으로서 얘가 의미를 가지려면요. 그죠? 따라서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되므로 어떻게 됩니까? K는 4분의 13보다 작아야 된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죠? 예.
자, 아래 예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원점을 지나는 원이 있는데, 자, 원점을 지날 뿐만 아니라 이 두 점을 지난대요. 자, 이건 특이한 상황이죠. 지금 뭐예요? 세 점을 지나는 조건이 지금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세 점을 지나는 원은요, 하나의 원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원의 방정식의 이 일반적인 표현인 일반형으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세 점을 지나는 원은 유일하게 하나로 결정이 된다. 자, 이와 비슷하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게 하나로 결정이 되듯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은 하나로 결정이 돼요. 아시겠죠? 그럼 그걸 구할 때 쓰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오늘 배우는 바로 일반형입니다. 자, 그럼 원점이라고 하는 건 0,0이고 요 두 점이 있잖아요. 그럼 이 일반형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죠. 자, 대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A, B, C를 다 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결국 A, B, C에 관한 연립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해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A, B, C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A, B, C를 구한 결과 C는 0이 나오고 A는 4, B는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일반형에다 대입하면 이렇게 원의 방정식이 완성이 됩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완전제곱식으로 변형하게 되면 중심의 좌표와 또 반지름의 길이까지 알 수가 있겠죠. 그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원점을 지나는 원이 두 점을 지날 때,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요. 예제풀이 우리가 했듯이 자, 일반형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이건 소문자로 써볼까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 라고 합시다. 자, 먼저 원점을 지나니까 x, y다 다 0을 대입하면 자, c가 0이 나오죠. 자, 요건 이제 지우시고, 자, 그 다음에 1,1을 지난다고 할 때 1, 2를 다 대입해 보세요. 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써볼까요? 자, 1,1을 지난다고 했을 때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자, 3, 마이너스를 지납니다. 3의 제곱 9, 마이너스를 그러니까 더하면 10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바로 암산해서 계산하면요. 3a 마이너스 b는 뭐가 될까요? 그쵸? 마이너스 10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연립해서 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식을 더하게 되면 좌변은 4의 a가 되고, 자, 우변은 마이너스 12가 된 결과 a는 마이너스 3이 되겠고요.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b는 얼마가 나옵니까? 따라서 그죠? b는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구한 이 ABC 대신에 이 식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정답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플러스 y는 0이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굳이 여러분들이 이거를 원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까지는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거는 원의 방정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과연 반지름의 길이가 존재하는가, 그것까지 따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